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두 대의 드론을 통해서 같은 기술이 어떻게 한쪽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드론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취미로 날리는 장난감? 아니면 멋진 항공 영상 찍는 카메라? 보통은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날의 드론 기술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젠 더 이상 단순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에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을 짓기는가 하면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정말 놀랍게 진화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 스타트업이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노마딕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론한테는 세상의 다른 어떤 드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송전선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걸 드론으로 하려면 항상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바로 드론의 가장 큰 약점이죠. 첫째,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걸 조종할 사람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난관이었죠. 근데 노마딕 드론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 4단계, 완벽한 자율 작업 사이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일단 송전선을 쫙 따라 날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러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여기서가 진짜 핵심인데 놀라지 마세요. 송전선 위에 그대로 착륙해서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으로 임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보고서까지 딱 만들어내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인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의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배터리나 조종사 같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위험한 일은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일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문제 해결서로서의 기술입니다. 인간을 돕고 사회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율 기술의 미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똑같은 기술에 전혀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를 돕던 조력자에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사냥꾼으로 변신한 기술. 자,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서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무섭도록 빠르고 치명적인 드론의 진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이름은 계란입니다. 원래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기반으로 한 건데 처음에는 그냥 목표물에 날아가서 부딪혀 터지는 비교적 단순한 자폭 드론이었어요. 일회용 무기였죠. 근데 최근에 발견된 모습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인 사냥꾼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그냥 날아다니는 폭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북부 눈 속에서 거의 온전한 상태의 계란 드론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달려있던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자폭용이 아니라 다른 무기를 싣고 다니는 이동식 무기 플랫폼으로 개조된 거예요. 뭘 실었냐면 이글라 S 같은 최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심지어는 옛 소련 시절의 R-60 공대공 미사일까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쏴서 다른 목표물을 사냥하도록 바뀐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젠 다른 드론이나 저공 비행하는 헬리콥터, 항공기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드론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술적으로 엄청난 변화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무기가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미사일을 쏘는 진짜 사냥꾼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두 드론을 한번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보죠. 돕는 자와 사냥꾼. 이 둘의 길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한쪽은 독일 스타트업이 만들었고 다른 쪽은 러시아군이 이란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었죠. 목적도 한쪽은 사회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설적인 일인 반면 다른 한쪽은 군사공격, 즉 파괴적인 일입니다. 핵심 기술도 달라요. 하나는 스스로 충전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미사일을 싣는 능력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효율을 높여 사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적을 파괴하느냐. 똑같이 드론이라고 불리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드론 이야기는요, 그냥 별개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겉보기엔 완전히 다르지만 그 밑바탕을 보면 똑같은 핵심 기술의 발전을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점점 더 사람의 조종이 필요 없어지는 자율성, 데이터를 분석하든 목표물을 식별하든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 더 오래 날기 위해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는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센서든 미사일이든 탑재하는 물건을 점점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소형화 기술까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문제죠. 결국 기술이라는 건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부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 이 두 드론이 바로 그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빨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누군가를 돕는 기술을 만들 힘과 누군가를 해치는 기술을 만들 힘,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